완도항의 외지 여선이 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항만시설 확충은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장도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 상품화가 까다롭다 보니 김치 산업화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남의 어장과 가까운 완도항에 외지 어선의 입항이 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완도항 항만시설 확충은 논의 단계여서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남의 황금어장에 외지 여선이 몰리는 시기는 봄 조기, 가을 꽃게철입니다. 수년 전부터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외지 여선은 연평균 3천여 척에 달합니다. 외지 여선이 입항하면 한 척당 2,500만 원, 연간 80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접안시설, 즉 선석 확보입니다. 그러나 봄, 가을 한꺼번에 몰릴 경우 어선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70톤 어선이 약 한 하루에 예를 들어 한 3시간, 4시간을 기름을 200g을 받다 보니까 다른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항을 포기하고 2시간 걸리는 목포항, 6시간이 소요되는 여수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옛 해경부두에 외지선단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하역 선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제빙공장과 가공공장 등은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할 계획이어서 외지여선 유치를 통한 완도항 활성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좁다 보니까 배들이 일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해양도시 완도항에 가장 확실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외지여선 수용 문제. 논의 단계인 어선 전용부두가 전남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학병원의 교수가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폭행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피해 전공의를 만났습니다. 지난 9월 조선대병원 복도 50대 신경외과 교수가 4년차 전공의 뺨을 때립니다. 2주 정도 뒤 회진실에서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야, 얘 왜 한 대라도 안 맞으는 거야? 지도 교수의 무차별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사이트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던 전공의는 MBC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금속 재질의 청소봉이 두 동강 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저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고 오냐? 그게 잘못된 이유인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잘 가지 않고요.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9월 초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외래 진료실로 불려가 교수에게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전공의가 여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냐며 갑자기 때린 겁니다. 외래 이제 첫 진료 시간 전에 그쪽에서 이제 저는 발로 한번 걸어차이고 이제 선생님을 의료 날아갈 정도로 땀을 가격탈한 그런 상황. 지난해 전북대병원에서 교수가 레지던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 안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 의료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사실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는 게 전공의들의 증언입니다. 교수님 입김도 중요하고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 가서 페이닥트를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대병원은 폭행 의혹을 받는 해당 지도 교수에 대해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 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들은 지도교수 김 씨에 대해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에선 처음으로 진도에서 빈대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방역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쯤 진도군 의신면의 한 양식어가 외국인 숙소의 베개와 침대 매트리스에서 빈대 7마리를 발견하고 전남도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했습니다. 빈대가 발생한 양식어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도군 보건소는 2차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집단 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 30명이 발의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시킬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무안군도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목포시가 청문 대상자 조례 명시와 재산 등록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청문 대상자와 재산 등록 범위, 청문회 특위 구성, 청문 절차, 청문회 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장으로, 재산 등록 대상자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 청문 대상 출자 출연 기관 명시와 재산 등록 범위를 청문 대상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축소, 청문회 기간도 하루로 변경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등록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검토 결과 의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며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화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같은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일방 통행식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장에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임명 대상자 본인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기초단체 인사청문회 조례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목포시 의회와 같은 형태로 조례를 가결시켰고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면역 증강과 항산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 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상품화하기까지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20년 넘게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안재경 씨. 지금은 사업이 안정됐지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기체 등을 만드는 김치의 발효 과정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물건 배송할 때는 거의 다 올라가면서 익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넘어버렸어요. 물이 생겨가지고 막 터져버리거든요. 국내 김치 업체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김치 수출은 지난 2013년 61개국에서 지난해 87개국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93개국을 기록해 약 10년 새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까지 장시간 이송하게 되면서 신선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업체의 김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떤 균이 작용하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져 이를 통제하는 게 관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올해 관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하 4.5도까지 계단식으로 온도를 조절해
김치가 얼지 않으면서도 신선함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현장 실증 등을 거쳐 3년 뒤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소는 김치 종균 30여 종을 개발해 최근 4년간 업체 140곳에 보급했습니다. 치즈, 와인, 낫또 이런 상품들은 이미 이전부터 상품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균을 쓰고 있습니다. 미생물까지 맞춰야 비로소 이제 김치의 품질이 그 상품으로서 항상 똑같은. 무엇보다 김치가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유통 경로와 판매처 확보,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목포구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감지구로 이전해 줄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오감지구의 공립학교 설립이 최대 현안이라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감이 적극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에서는 원도심 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존 부지에 도서관과 문화예술공간, 복합문화공간 유치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의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정주 대상으로 보고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비자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 비자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립 외국인 학교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품위 있는 자산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목포 MBC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동환 3프로TV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위기, 불안의 시대인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소개했으며 안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남의 한 대형 사찰 스님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의 한 식당에서 사찰 주요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의원 등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산대사 추모 향례에 참여한 뒤 모임을 가졌고 2시간 동안 삼겹살 구이에 고급 양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에 감찰반을 보내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은 의례적인 식사 자리였을 뿐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으로 불리는 원칙과 상식을 이끌고 있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광주에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시 의회를 찾아 방탄, 팬덤 정치와 친 이재명계 독주에 대한 변화와 개선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무승부나 심지어 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광주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 절반 정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중국 최대 여행 그룹인 중국 청년 여행사 등과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한중 항공 노선을 이용한 목포 관광상품 개발 협력과 중국 현지 홍보 마케팅 추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 특전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 여행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마을 10곳 가운데 6곳은 자동차로 30분 이상 가야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농어촌 마을 생활 모습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읍면 내 같은 지역에 있지만
종합병원까지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 61.1%에 달했습니다. 또 읍면 내 같은 지역에 일반 병의원이 없는 마을도 35.5%에, 약국이 없는 곳도 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기를 맞아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주 수요일을 집중 소독의 날로 정하고 가금 농장, 부화장, 분뇨 업체 등 8천여 곳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